안녕하세요. 비즈앤라이프 이나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다 역대급 장맛비다 하면서 정말 엄청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말복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우리 건강 관리는 힘써야 하잖아요. 건강에는 무엇보다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복을 앞두고 어떤 음식으로 원기 회복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그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아주 특별하고 푸짐한 한 상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네, 맛과 영양 그리고 편리함까지 모두 갖춘 이 간편 보양식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고 또 간편식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은 여럿이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등장하셨어요. 네. 혹시 평소 요리 좀 하시나요? 저희가 과일은 좀 깎는 편인데 요리는 좀 요린입니다. 요린 이제 막 요리를 배워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요린이시네. 그럼 네. 기자는 어떠세요? 예, 저는 뭐 급할 때 정말 배고플 때는 요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지난 주말에도 이제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가래떡 같은 걸 꺼내서 이제 떡볶이를 해 먹는다든가 그런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리를 직접 해볼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뛰어난 요리 실력이 아니더라도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편 보양식의 매력이니까요. 네. 저희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네. 각자 입맛에 맞는 걸로 한번 골라봅시다. 네, 이게 다 뭐예요? 여기 근데 이게 오리가 있어요. 훈제 오리가. 보면은 맛있겠다. 이거. 그쵸? 네. 훈제 오리가 여기 막 찜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것저것 많이 있네요. 네. 곰탕도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제가 곰탕할게요. 네. 저 어저께 술 많이 마셔가지고 해장용, 곰탕으로 해장용으로? 좀 해장을 좀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도가니탕 말고 삼계탕도 있고 저는 이거 반개탕. 이 누룽지 반계탕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 요즘- 이게 누룽지가 또 그래서 대세죠. 예, 술안주로도 좋고 바꾸실거리도 좋으니까 저 두 분 다 자꾸 술 얘기하시는데. 먹을 때 나눠 먹는 걸로. 네. 보면은 여기 네. 뭐 닭고기, 무항생제 오. 닭고기랑 국산 닭고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누룽지도 들어있다고 하고 뭐 밤, 수삼, 배추, 황기, 당귀 뭐 이렇게 몸에 좋은 재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있네요. 먹으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보양도 되고 건강도 챙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른 이 곰탕에는 지금 이제 용량은 한 500ml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성분을 보니까 다 국산이네요. 무항생제 한우 사골도 들어가 있고 한우가 뼈가 들어가 있네. 그리고 꼬리 반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고른 이 훈제 오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항생제고 지금 보니까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이거 좀 다이어트 신경 쓰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다고 보고 또 이게 찜기에다가도 쓸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다가도 쓸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오리고기를 먼저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 양이 꽤 많아요. 네, 양이 꽤 많아요. 이게 하나에 180g인데 오, 이게 육즙이 상당하네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잠시만,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양이 많아서. 근데 그러면? 그리고 이게 다 이렇게 낱개로 썰려 있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양이- 펼쳐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맛있어 무엇보다도 보이는데? 이제 고깃집 가서 먹으려면은 이제 이만큼 먹으려면 그렇죠. 단위가 많이들, 그쵸. 굉장한데 뭐 요 정도 제가 어저께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정말요? 한 판에 4만 원이었어요. 4만 얼마. 네. 이 그 정도 정도 되더라고요. 되나요, 양이? 네. 이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봐도 가성비는 확실히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뜯어볼까요? 누룽지 삼계탕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제품을 포장지 그대로 이 냄비에 담아서 이 상태로 중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뚝배기 이런 그릇에 직접 부어서 펄펄 끓이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자레인지에 직접 데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중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귀찮으니까. 중탕을 선택하면 어차피 물을 받은 다음에 이대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된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그릇은 낫게. 이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네. 예, 예, 좀 깊은 그릇을 사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는 걸로. 아, 네. 안녕. 통당 안녕. 이제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아니야, 나 남았어. 아 예. 이어서 저는 이제 사골곰탕 끓여보겠습니다. 저는 오. 이제 중탕이 아니라 직접 끓여보는 방식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곰탕은 좀 깊은 맛이 나야 되니까 한번 그거를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가요? 안에 뭐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확인해봐야 국물만 있어, 국물만. 고기 없어요, 고기? 고기 없어. 이게 약간 육수 베이스로 쓰일 수 있는 거여서 오히려 아무 때나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좀 당황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삶은 소고기를 넣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집안에 남아있는 네. 떡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으면은 네. 같이 넣고 끓여서 먹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좀 그럼 이제 파를 좀 썰고 있어야겠네요. 네, 네, 우리 알겠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네. 요리가 참 민망스럽게 빨리 끝났네요. 아, 요리니의 요리. 네, 요리니의 요리. 요린이답게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네. 찾아오겠습니다. 고기 양이 되게 많아요. 일단 저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찜기로도 할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로는 3분에서 4분 하랬으니까 저는 안전하게 4분을 돌리겠습니다. 네, 알아요. 이걸로 껌눌렀구나. 일회용 앞접시다. 맛있겠다. 당하면 안 되는데. 어때요? 또 괜찮은데? 그래서 먹을까? 네. 이제 이 음식들을 직접 먹으면서 저희가 간편 보양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저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P그룹의 오사 정준호 PM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풀무원 계열 올가울푸드 그로서리 파트에서 HMR 제품 개발하고 있는 정준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제품만 7개고 지금 그중에서 3개의 제품을 직접 요리를 해봤는데요. 이 오사에서 다른 종류의 보양식이 좀 있나요, 혹시? 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일부만 가져온 거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꼬리곰탕이라든지 더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간편식 중에서도 가장 매출이 좀 좋고 고객들 반응이 좋은 제품들만 여기에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골곰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냉동 제품으로 시작을 했던 제품인데 저희 미술원에 그 개발 도움을 얻어서 상온까지 좀 연결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네. 고객분들이 이제 냉동으로 보관하던 것이 이제 상온이 되니까 더 간편하고 뭐 마카 품질은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객님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님들 의견을 받아서 추가 네. 출시한 제품이 저기 있는 두 제품이고요. 미역국밥. 하나는 이제 거금도의 유기인증 미역을 이용해서 만든 거금도 미역국밥, 그 옆에는 무항생제 한우를 넣어서 만든 진한 곰탕 국밥입니다. 저 두 제품은 안에 아예 밥이 말아져 있어서 드시기에 더 편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고기도 들어있나요? 네, 고기도 들어있습니다. 안에 뭐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확인해봐야 국물만 있어, 국물만. 고기 없어요, 고기? 고기 없어.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어떤 거예요? 저희 사골곰탕인데 역시. 사실 곰하면은 삼계탕이 좀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의외의 다크호스가 이 약간 건강한 오. 훈제오리가 또 잘 나가거든요. 제품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무항생제 인증 1등급 오리로 만든 제품이고 아질산나트륨이라고 하면 보통 발색제로 우리 아이 소시지들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더 맛있게 보이게 하는. 네네네.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질산나트륨 말고도 뭐 유화제나 MSG도 넣지 않아서 더 이제 좀 건강하게 만든 훈제오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보니까 오리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이게 삼계탕도 있어요. 이게 제가 직접 중탕으로 이제 간편하게 빨리 요리를 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실 삼계탕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8년 7월에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고객분들이 여기 매장 안에 삼계탕을 한번 끓이려고 하면은 매장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뭐 찹쌀에 네. 대추에 인삼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죠. 그렇게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주셨고 저희 뭐 유통업계에서는 좀 생닭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환경 업계 유통에서는 네. 또 손질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안정성과 또 품질 면에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삼계탕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녹두 삼계탕, 이제 누룽지 삼계탕, 즉석 삼계탕 세 가지가 있는데 녹두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제조 매장인 올가이 키친이라는 곳에서 이미 고객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을 좀 상품화를 저희가 이렇게 포장돼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다시 만든 거고요. 누룽지 삼계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몸에 좋은, 아까 말씀하셨던 몸에 좋은 누룽지를 넣어서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본 제품입니다. 좀 전에 상온에서 보관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며칠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온에서? 저희가 보통 유통기한을 1년을 찍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레토르트라고 해서 멸균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균으로 인한 전지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소위 말하는 상하는 일이 네. 없게끔 준비를 한 제품입니다. 아, 그럼 유통기한이 1년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고 이보다 좋은 게 더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정준호 PM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너무 고통받았으니까 빨리 먹고 원기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짜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와, 자, 먹어보시죠. 예.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 누룽지 삼계탕. 음, 이 곰탕, 아, 이게 간이 잘 되어 파송콩 있을까요? 네. 파국. 와. 오늘 한번 먹어보고 이걸 베이스로 좀 어떤 음식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먹으면서 저는 뭐 요리 연구가로 예. 이제 좀 예. 준비를 하시려고. 예, 오늘 네. 작가님의 준비를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고. 아까 이거 데필 때부터 오리고기 냄새에 진짜 아. 기절할 뻔했어요. 이거 찍어 드세요, 이거. 아, 이게 또 머스타드. 활용 네. 점정. 어렵게 구한 머스타드입니다. 그래요? 예, 친환경 건강 머스타드. 음. 근데 이게 머스타드가 없어도 굉장히 간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먹겠습니다. 삼계탕은 이 먹겠습니다. 누룽지 삼계탕은 산맛이 강하네요. 그리고 먹으면 속이 정말 편해집니다. 이거 누룽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속이 정말 편해지네요. 이 오리고기도 이게 생각보다 쫄깃쫄깃해요. 이게 네. 항상 이게 뭐 오리 훈제라든지 그쵸. 이렇게 파는 그런 제품들이 쫄깃한 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약간 푸석하거나 그냥 그렇지. 잘 끊기거나 그럴 네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은근히 쫄깃쫄깃한 맛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지난밤에 안주로 오리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네. 바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스 안 묻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연 본연의 맛.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고 오리고기는 사실 구울 때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느끼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담백하게 넘어가네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밑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째로 먹어도 맛있네요. 지금 벌써 한 저 5점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다 네. 동나기 전에 빨리 네. 먹어야겠네. 너무 죄송스러운데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지금 이게 밑간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뭐 짜거나 달거나 그런 게 조금 느껴지지 않는데 그나마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아까 들어간 파가 약간 어느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해요. 가정에 보통 얼려있는 가래떡 같이 좀 오래된 떡들 있잖아요. 네. 또 면절 끝나면은 그치, 그치. 네, 넣어두니까 그런 걸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이제 만두를 사서 여기다 넣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고기를 당면을 삶아가지고 좀 넣고 그다음 파 썰고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고명 만들어가지고 잘라갖고 아, 먹으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최고일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먹어도 좋을 만큼 일단 기본적인 맛은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보양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먹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 보양식 문화가 한국만의 이런 문화인지 아니면 좀 이제 다른 해외 이런 사례도 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이게- 알고 계신가요? 왜 다 저를 쳐다보세요? 아실 것 내가 뭔가 아실 같아가지고. 것 같아서. 네. 유리님께서 아, 네. 요리님께서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 이게 보양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대표적인 보양식 하면 삼계탕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이게 가까운 나라 이제 중국이나 일본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남부지방 푸젠선 쪽에 불도장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 불도장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뭐 해삼, 그다음에 우리 그 고려 인삼, 뭐 샥스핀이라고 하죠. 상어 지느러미 이런 게 들어가는 그 이제 끓여서 먹는 음식인데 아, 이름이 뭐라고? 불도장, 불도자. 불도장, 불도장. 도장 깨기 할 때. 오,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근데 그게 최고의 보양식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인기가 많고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어를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장어 좋아하죠. 그렇죠. 예. 장어하면 이제 또 이제 말할 수가 없네요. 예. 참 좋은 건데 네. 예, 말할 말할 수가 수가 없네요. 없는. 네. 아무튼 이제 장어가 유명하고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나 프랑스에도 이 보양식이 있대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도 보양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뭔가 해서 알아봤더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바쿠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포토페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둘 다 갈비탕 같은 겁니다. 이게. 아. 근데 프랑스 요리에는 고기나 채소를 고아서 만든 음식이고 바쿠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싱가포르이 그래도 이제 동양 문화권에 가깝다 보니까 한약재를 넣어서 똑같은 이제 갈비탕이지만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예. 그렇게 진짜 세계 각국이 그래도 저마다 뭐 우리나라랑 똑같진 않지만 나름의 이렇게 방식으로 이제 그럼요. 보양을 하고 있군요. 네네. 제가 말씀하신 사이에 이게 닭을 한번 먹어봤는데, 오, 이게 닭이 이 생각보다 닭 같아요. 예, 무슨 생각보다 소리죠? 닭 무슨 같습니다. 말이죠? 예, 이런 제품 상태에서 중탕으로 먹는 닭인데도 그렇죠. 닭 맛이 네. 꽤 납니다. 그리고 이게 누룽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장하실 해장. 때 속을 살살 달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물씬 듭니다. 네, 이거 저- 나무 같은 건 뭐예요, 이거? 환기? 예. 아, 환기. 예, 아. 건강을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해서 맞아요.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올해 유난히 더 이런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외식이 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 방문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 이렇게 가정 간편식 같은 이런 음식들을 건강식까지 이제 배달하는 이렇게 문화가 올해 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힘을 많이 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아마 너무 밖에 나가기 불안한데 네. 코로나 때문에 건강은 또 챙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 먹는 그런 문화가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트렌드로 발달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런 많은 업체들 요새 이렇게 건강식이나 AHMR 안 하는 회사들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예. 싶은 회사는 다 그렇죠. 만들고 있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기적인 조건도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이렇게 건강식이 보양식. 이 배달까지 이렇게 힘을 오.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보양식 시장 현황은 좀 어때요? 커지고 있나요? 외국 어떤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 보양식뿐만 아니라 이제 AHMR 간편식품이 2025년까지 3조 원 규모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내린 조사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보양식 중에서도 이제 여러 메뉴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이제 만든 것처럼 뭐 오리고기나 삼계탕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해 먹는 보양식이 뭘까? 뭐 같으세요? 삼계탕. 저도 삼계탕 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와. 실제로 어떤 온라인 쇼핑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전체 고백 구매자들 중에 73.5%,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3명이죠. 이 네. 3명들이 삼계탕을 주문해서 먹었다고 해요.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가성비가 역시 그렇죠. 좋고, 그리고 우리가 워낙에 정통적으로 이제 삼계탕이 복날 보양식을 한 인식이 많다 보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삼계탕 찾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계탕의 뒤를 이어서 한우나 장어 이렇게 네. 전통적인 이제 식품들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하면 이렇게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또 구매하기도 쉽죠.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러면 좀 가격이 혹시 높게 형성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네. 뭐 이제 워낙에 요새 온라인 쇼핑몰이 활발해져 있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영양식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네. 기업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했죠. 또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시장의 파이를 넓혀보자 이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가격 부분에서도 서로 이제 경쟁력을 많이 올해 상반기에 키웠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간편 보양식이라고 하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제약업체들까지 뛰어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이제 한방 약재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한 그런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보양식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소비자들 중에는 과연 이렇게 이런 삼계탕을 사 먹는 것이 진짜로 더 싸게 맞을까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생닭 현재 평균 가격이 0개 어린 닭들 같은 경우에는 500g 정도, 550g 정도 사이즈의 닭은 5,000원대 후반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네. 1.2kg 정도에 되는 닭은 1,000원대 후반, 1,000원 더 비싼 가격에 이제 네. 형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계탕을 하려다 보면은 재료가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삼이나 마늘이나 그리고 방금 씹으신 이런 황기나 네네. 여러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재료들을 거의 다 구매하려다 보면은 사실상 이 지금 이런 제품들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죠.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렇죠. 중탕으로 네. 해 먹으면 되니까 전자레인지에 그런 면에서- 돌리면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중탕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붓기만 하면 되니까 설거지도 사실 한 그릇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그 재료를 다 손질해가지고 하면 도마 씻어야 돼, 뭐 재료 칼도 놔둔 칼 씻어야 씻어야 돼, 되고. 그게 많은데 확실히 간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게 아무래도 영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도 이게 가공식품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양 정보를 안 따져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영양은 그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펴보면은 네. 좀 나트륨의 함량이 좀 높다, 짜도 너무 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하나도 안 짠데요, 짠데?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그 대표적인 시중에서 유통되는 14가지 상품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를 한 거였어요. 했고, 근데 이게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기준치의 75% 평균. 예. 높은 건가요? 그렇죠. 이 한 그릇을 먹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나트륨의 75%를 먹은 거니까 사실 야. 짜다고 아, 봐야죠. 그렇네요. 일부 하루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97%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단백질은 충분하다. 어느 제품이든 아. 평균으로 한 1.4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일 기준치에. 네. 뭐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을 그렇죠.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좀 기호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건강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물을 조금 더 타서 드신다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각자 기호에 맞게 추가 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재료를 사서 해먹는 건 또 해먹는 대로 좋고 이렇게 간편식은 간편식대로 좋은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트렌드랑 또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 맞춰서 이 간편 보양식 시장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훅 들어왔죠? 실제로 정부가 요새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솔로 이코노미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보통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요새 혼자 사시는 노령층, 어르신들도 많다 보니 지금 1인 솔로 이코노미를 절대로 이제 복지 차원에서건 경제 차원에서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혼자 사는 1인용 주거라든지 돌봄 서비스들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관련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간편식의 확대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네.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1인 가구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매번 요리를 하는 것도 사실 좀 번거롭고 그리고 금방금방 간단하게 해결하는 욕구가 크다 보니 이런 시장이 앞으로 클 거라고 정부가 판단한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식업 분야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식 사업에서도 이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나다 보니까 네. 혼밥 쪽이라고 혼밥 쪽, 그러죠. 그렇죠. 네, 네. 1인용을 위한 식사, 1인용을 위한 메뉴 개발에 이 정부도 역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외식업 역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 서로 이제
같이 힘을 맞춰서 이쪽 방향으로 이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이쪽으로 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설거지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딱 10분 만에 그냥 뭐 중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정말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막 회사 퇴근해가지고 너무 힘들거나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아이들을 보다가 지치거나 이래서 뭐 점심이라든지 저녁 이렇게 좀 대충 해결하고 싶을 때 그때 보통 이제 뭐 빵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레라든지 그렇죠 뭐 카레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화 눌러가지고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 이런 식의 간편식을 해 먹으면 뭔가 좀 더 몸에 좀 건강한 느낌이 들고 또 어쨌든 내가 직접 조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뿌듯한? 믿음직스럽고 뭔가 좀 뿌듯한? 네. 네, 내가 직접 요리를 했으니까 그 뿌듯함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역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커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 식품업체들, 이 커져가는 식품업체들, HMR 사업자들이 위생 상태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식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나,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더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가정 간편식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업체들의 노력과 또 이에 따른 선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